정부가 오늘로 끝나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일주일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38일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내려왔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건데요. 방역 당국도 추석 전 확산세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2단계 연장할지 여부 조치에 대해서 연장하는 걸 결정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38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금 더 확산세를 확실하게 좀 줄여나가겠다 이런 판단이 반영됐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숫자 자체는 좀 줄은 것 같지만 그 내용면으로 봐서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 특히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3분의 1,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언제 어디서든지 감염이 될 수 있고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지금 위중증 환자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146명. 이고 최근 2주 동안 이제 사망하신 분도 이제 50분이나 달하기 때문에 계속 사망하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72명의 오늘 신규 확진자가 있다고 하시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중에서 또 한두 분은 또 사망하실 가능성이 많고, 위중증 환자도 70명 중에서 10명 가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의료 시스템의 부담과 또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연휴도 긴 연휴를 앞두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귀향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여행지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 연휴 기간에 특히나 좀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방역을 위해서는 어지간하면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가족끼리 여행을 가더라도 원래 살던 가족들끼리 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데 원래 같이 주거하지 않았던 그런 가족을 만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좀 명심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라든지 갑갑함 이런 것들이 많이 쌓였던 그런 심정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참아야 나중에 보다 좀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예. 결국에 이제 2단계로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다가오는 연휴에서 정부가 시민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낸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자, 오늘이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된 뒤에 첫 주말이잖아요. 그런데 강남이나 홍대 같은 서울 번화가에 가면 줄이 긴 곳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긴장감도 좀 느슨해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 방역에 또 다른 고민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완화되면서 그런 모임 자리가 많아지시고 실제로도 이렇게 월요일 날부터 벌써 이렇게 늦은 모임이라든지 또 주치 상태로 또 병원에 오신 분도 많고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긴장 완화가 되신 것 같고 이러한 모임이 많아지는 것이 좀 걱정되고 특히 그런 모임은 주로 이제 음식을 드시거나 함께 마시면서 마스크를 안 쓰시는 모임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분들 사이에서 감염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물론 이제 지금 대부분 70~8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은 좀 2단계에서 좀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렇게 완화된 지역을 또 찾아다니실 수 있는 풍선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물론 이제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강화 단계를 조정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전국적으로 이제 2단계로 조정하는 것은 좀 적절한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게 하려면 이제 신체적인 거리와 차단, 마스크 같은 차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국 이제 신체적 거리두기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생활 방역,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손위생을 잘 하시고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벗지 마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충분한 표면 소독과 또 충분하고 효과적인 환기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시설을 통한 감염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생활 방역을 유지하는 사회생활과 또 방역을 같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중이 3분의 1 정도나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선제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아마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유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 워낙에 확진자가 많이 생기니까 일일이 다 역학 조사를 하지 못해서 감염 경로가 있지만 그 연결고리를 맞추지 못해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예. 또 이제 수도권의 특성상 워낙 동선이 다양하고 또뭐 불특정 다수가 만나는 그런 장소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밀집된 대중교통 수단이라든지 뭐 공용 이용 실내 공간이라든지 또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역학조사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수도권의 넓은 생활 반경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겠고 예. 또 증상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무증상 경증 감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잠복 기간을 거쳐서 여기저기 퍼져 있던 감염들이 이제 잠복기 기간 동안에 현증 감염으로 또 감염력 양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감염 경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또 역학조사로 충분히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겠고 또 우리가 이런 시설이나 이런 공동체를 관리하는 어떤 사업주라든지 정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그 환경적인 예방 차원도 같이 좀 실행을 해서 충분한 환기 시설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면은 환기 시설을 어떻게 좀 과학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지 이런 좀 정책적인 연구와 또 시행이 조금 잇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새롭게 발생한 집단 감염을 좀 사례별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 건물에서 4개 층에서 확진자가 지금 14명이 나와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관련성은 이 14분 사이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염 연결고리로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곳이 같이 쓰는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어떻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해당 강남 건물의 확진자 14명이 이제 4개층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예. 이 층이 어디냐 확인을 해보니까 3층, 9층, 10층, 1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널찍이 떨어져 있고 뭐 3층, 4층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층도 아니었다는 네.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이제 이동 중에서 마주쳤을 법한 장소, 공용 공간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빠르게 가리킬 수 있는 곳이 엘리베이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엘리베이터여야 이제 여러 층의 사람들이 만나기 쉬운 것이고 몇 네. 가지 조금 더 추가로 생각을 해볼 때는 이제 흡연 공간이 혹시 있었나. 제가 이 건물의 사정은 잘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더 추정을 하자면 흡연 공간이 뭐 옥상이나 특정 층이나 지상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층 간의 어떤 그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 확진자분들 사이에서의 연관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뭐 엘리베이터, 흡연 공간 이런 공용 공간을 먼저 좀 떠올리고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혹시 이분들이 마주치지 않았더라도 확진자가 탔던 승강기에 타는 것만으로도 감염의 우려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비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좀 가까이 있을 때 비말이 날렸을 때 그게 뭐 얼굴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뭐 이렇게 묻는 것이 더 감염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고 예.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그 전파력이랄까 이런 것들은 떨어진다라고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성을 굳이 따지자면 같은 시일 안에, 그러니까 같은 시간 안에 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사례별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건축 설명회, 사우나, 이발소, 또 통신 판매 업장 등등 여러 곳에서 지금 산발적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고리가 점점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저희가 N차 감염을 더 우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염 어떤 형태별로 분류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 또 대부분이 어떤 확진자의 접촉,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지인과 같은 접촉을 통한 감염이 또한 33%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말씀하신 어떤 집단 발병도 한 26%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다행히 최근에는 어떤 100명, 200명 단위 대규모 이런 집단 감염은 발생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 사우나, 이발소, 부동산 업체 이렇게 소규모 단위로의 어떤 계속 집단적인 감염이 발생되고 있고
그 집단 감염에 노출되셨던 분으로 인해서 또 가족이나 지인이 또 선행 확진자 접촉으로 이어지다가 그래서 또 다시 방역 수칙을 좀 소홀히 하시는 집단에 또 이어지고 이렇게 집단 감염과 어떤 접촉자 감염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계속 꼬리를 이어지면서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방역 조치 검사하고 추적해서 격리하는 방역 조치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방역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국민분들이 이제 언제든지 내가 노출될 수 있고 만나는 분들이 언제든지 잠복기에 경증 감염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N차고리를 내가 끊어나가는 역할을 좀 하는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서 하는 것은 되게 빠른 시간에 여러 명을 감염시킬 수가 있는데 예. 한 사람이 이제 감염이 돼서 이제 감염력을 잃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잠복기도 필요하고 그분이 어떤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최소한 일주일의 기간이 지나야지, 그러니까 2주에서 한 4주가 지나야지 우리가 겨우 좀 감염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차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조금 최소한 2주에서 4주 정도 최대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내가 감염자일 수 있고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감염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철저한 신체적인 격리,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좀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부산 동아대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기숙사 그리고 동아리에서 지금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2학기 들어서 대학교에서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가 당분간은 이 수업을 전부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뭐 지금까지 누적이 9명 예. 확진자가 나왔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확진자끼리는 동아리에서 접촉을 한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사이인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학교 차원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확진 추세가 되겠고 그래서 이 대학교에는 건물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개 건물이 다 일단 폐쇄가 된 상태고 대면 비대면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수업을 하던 것을 이제 다음 10월 4일까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려가 더 되는 것은 이 학생들이 대학교의 특성상 특정 지역에만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확진이 발생한 학생들만 봤을 때도 경남 지역, 부산이 아닌 경남도 있고 울산도 있고 경북도 있고요. 그리고 접촉자 중에서는 서울이라든지 여타의 지역에 사는 원래 출신이 그쪽인 학생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특히 이제 그 이동에 따라서 추가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이제 내일부터는 수도권에서 유치원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뭐 인원은 제한하지만 등교 수업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라는 우려도 있고요. 또 반면에는 교육 공백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쪽의 입장이 좀 상충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조치가 좀 양쪽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초, 중, 고 중에서 유초중은 이제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렇게 인원 제한 정도 실시하는 수준으로 이거는 아주 과학적으로 측정이 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필요에 따른 절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려되는 지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또 추석 연휴가 다가와 있고 특히 이제 어린이 가정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뭐 기차라든지 버스가 아니라 자차로 움직이신다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한번 먼 거리를 이동한 상태에서 또 등교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대로 계속 비대면을 가기 힘들었던 건 이제 돌봄 기능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 그러니까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큰 것이고 기초학력 문제 그리고 뭐 학생 간의 학력 격차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등교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좀 더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안전과 학업이라는 것의 사이에서 균형이 더 필요하다면 좀 학년별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고3은 지금 이제 학생부도 곧 마감이 되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번 입시는 그럭저럭 치를 수가 있는데 고2가 가장 문제입니다. 아하. 이미 이제 비교과 활동 이런 것도 많이 못했고 그리고 예. 내년에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준비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2라든지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얘기했듯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쪽은 이제 학교의 적응도 사실 제대로 안 된 그런 학년들이기 때문에 고2, 뭐 초1,
중1 이 학년들을 좀 중심으로 더 등교를 시키고 나머지 학년들은 조금 더 비대면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등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교육 당국이랑 방역 당국의 의견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동안 방역 당국의 어떤 방역 당국 교육 당국의 협조로 1학기 등교 수업은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확진된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전 학생들에 대한 또 선생님에 대한 전수검사라든가 또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학교를 통한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역과 교육을 어느 정도 최대한 좀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계속 잘 이루어졌고 2학기도 좀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좀 가을, 겨울이 조금 계절적으로는 물론 이제 어느 계절이든지 코로나 위험성은 상존하지만 좀 아무래도 좀 차고 건조한 환경이 되면 조금 더 바이러스 호흡기 감염에 더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2학기도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겠고 또 1학기 때보다는 지금 또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한 감염세가 지금 잘 통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방역의 부담은 등교 수업에 좀 많이 좀 전보다 많아진 상황이 되겠는데 이제 1학기 동안 좀 어느 정도 학생들이 좀 학습 효과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해보면서 조금 미비했던 점도 좀 보완해서 2학기에 조금보다 이제 교육과 방역이 균형점을 찾아서 최대의 교육 효과와 최대의 방역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그 지침들과 시행 수칙 준수가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새로운 연구 결과 하나 나왔는데 이 바이러스가 100번을 찔러도 또 90도에서 가열을 해도 멀쩡하다. 이게 오히려 파괴가 되지 않고 원상 회복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연구 결과를 봤을 때 바이러스 자체가 자가 치유력을 갖고 있다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연구만 가지고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 이 연구가 시사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 중에 얼마든지 바이러스들이 며칠 수일간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예. 또 이번 실험은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도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말랑말랑해서 금방 원래 모양을 복원한다든지 또 이제 열을 가해도 어떤 그 모양 자체는 유지한다는 연구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열을 가했더니 스파이크 단백질은 많이 손상이 돼서 아마 감염력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또 이것은 아직 그 전문 동료의 어떤 검토를 받은 논문은 아닌 것이 예. 되겠고요. 또 이 바이러스의 모양을 측정한 것이 우리가 원자력 현미경이라는 걸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표면 모양만을 가지고 이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감염력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연구가 되겠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리적인 힘이나 이제 열을 가해도 바이러스가 그 모양을 유지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좀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동안에 7, 80도 이상의 고온이라든지 또 우리가 락스 같은 희석한 락스 같은 걸로 표면 화학 소독으로 충분히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관리, 환기와 표면 소독이 매우 중요하고 또 어떤 침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7, 80도 이상 뜨거운 물에서 충분히 세탁을 하는 예.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 지침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연구 결과를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바이러스가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만큼 백신도 개발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좀 백신보다는 환경적인 문제가 조금 강조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좀 충분히 생존하면서 감염될 수 있고 표면에도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물론 우리가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미세한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는 일은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만큼 바이러스가 이제 생존력이 충분히 강하다.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이런 것에도 탄성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백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3상 시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좋은 시나리오는 연내로 이제 백신이 이제 승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 승인된 백신을 어떻게 다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얼만큼 안전하게 많이 생산해서 또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맞을 때까지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하지만 이제 좀 우리가 좋은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환경적으로 좀 생존율이 높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중국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나왔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이제 가을, 겨울 또 재확산 위험성에 대비해서 좀 아무래도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방역 대책도 좀 장기화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대책 좀 마련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바로 다가오고 있는 계절을 감안했을 때는 독감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사회적으로나 또 시민 개인적으로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감이나 코로나19나 얼핏 나타나는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의료 그 병원 입장에서도 대처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난점이 있죠. 그래서 독감 백신 정도는 먼저 좀 가능하면 9월 내로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나머지 장기적인 대책은 주로 이제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마스크 유통업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해서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는 좀 아이러니한 사건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식의 굉장히 밀접 접촉이 되고 또 안에 환기도 되지 않는 그런 근무 환경을 가진 곳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류센터라든지 병원 이런 곳에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수요는 더 커지는데 또 위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국가적 사회적으로 또 잘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단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한 건강성 그리고 노동 환경의 개선 이런 걸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